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띠리치 김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에 순자산 10억을 만들었고요. 2021년 여름에 회사를 파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 작년 겨울에는 저의 재테크 이야기를 담은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내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릭스 라이프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재테크에 관련된 그리고 인생 사는 것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 10억 그리고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의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많은 분들의 재테크 목표가 정말 다 달라요.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대출 상환이 먼저 목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언니 저는 100억 이상 만들어서 건물주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목표를 삼고 계시는 그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1억 만들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억 만들기 구간이에요. 1억은 아무래도 종잣돈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 목표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억 정도는 있어야 투자를 할 만하다. 수익이 나도 의미 있는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우선은 1억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10억인데요. 1억 있으면 이 1억을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잘 굴려서 10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10억 정도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 직장생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이라는 목표 뒤에는 항상 좀 따라오는 게 조기 퇴사, 파이어, 경제적 자유 이런 단어들이 좀 같이 따라 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해본 사람이잖아요. 진짜 10억을 만들고 퇴사를 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생각을 오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순자산 10억 있으면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yes 또는 no가 아니라 이건 케바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순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가치 있는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배당주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있으면 퇴사해도 되죠 라고 말하긴 좀 어렵고, 자산의 구성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실거주 한 채인데요. 그 한 채가 10억이 됐어요. 언니 저는 다른 대출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라고 하면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실거주 한 채를 임대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임대소득으로 만약에 그 월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퇴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싱글인 경우엔 가능하겠지만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 주고 다른 곳에 산다 이랬을 때 그 본인이 가서 거주할 곳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가족들에게도 뭔가 다 좀 좋아야 되고 온 가족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상황을 보자면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자산이 있고 주식이 또 5억 정도 있는데, 근데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5억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순자산은 10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퇴사가 가능할까요? 이것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담보대출로 나가는 그 이자 또는 원금이 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순자산 10억 됐다고 해서 다 퇴사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달에도 지출을 할 거고 그 다음 달에도 지출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매달 소비하는 만큼의 돈이 어디선가 들어와 줘야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을 때 퇴사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순자산 10억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퇴사냐, 조기 퇴사냐, 파이어냐, 이게 둘 중에 정확히 어떤 걸 바라는 건지를 먼저 본인이 정말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기 퇴사를 바라시는 거라면 이 퇴사가 가능하게끔 월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언니. 저는 그냥 순자산 10억이 일단 목표예요. 10억을 만들고 나서 다른 목표를 또 가질 거예요.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좋아하시는 어떤 투자들, 부동산을 선호하신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되고, 주식도 저는 배당주 투자보다는 성장주나 뭐 이런 투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하시면 그 현금 흐름 대신에 주가 자체가 많이 상승할 만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둘 중에 뭐야? 이걸 먼저 찾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월에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느냐, 그게 내 소비를, 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퇴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뿌띠리치 언니는 퇴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어떻길래 퇴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 현금 흐름은 남편 월급, 그리고 제가 아직 퇴사 전이니까 제 월급, 그리고 부동산은, 실거주 부동산은 없었어요. 저는 오피스텔이 두 채가 있었어요. 월세를 받는, 그 월세 받는 오피스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주식, 그리고 펀드, 그리고 제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편 월급과 제 월급,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 그리고 아주 작지만 저는 성장주에 투자를 했지만 그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소액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월에 1,000만 원 약간 넘는 정도의 현금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50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제가 퇴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소비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 월급을 가지고 제가 조금 아껴서 살면 생활비가 가능하고, 월세 들어오는 월세를 가지고 저축을 하면 재테크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대신할 만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퇴사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사실 뭐 이렇게 열심히 담지도 않았는데 나는 마트에서 그냥 숨만 쉰 것 같은데도 장바구니 물가가 1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물가 자체가 너무 비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생되는 그 소득만으로 한 달을 잘 살 수 있느냐, 한 달만 산다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세금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오피스텔을 처음에 살 때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건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팔고 싶었는데 매도가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월세가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이걸 빨리 팔고 나는 주식을 사고 싶은데 팔리지 않아서 좀 답답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어쨌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니, 저도 오피스텔에 투자할까요?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그것도 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유형의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생각만큼 거래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의외로 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도 바꿔줘야 되고, 세입자도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지만 더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중개 사무소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 또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은근히 시간과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좀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피스텔 월세가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또 이 부분이 국세청에 이렇게 신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내가 월세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로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배당주로 월에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에 1,000만 원 정도의 배당 흐름을 만들려면, 배당금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식을 얼마를 사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최소한 10억 가까이 가야 그 정도의 월 소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장기적으로 배당주를 사서 모으는 투자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우리는 돈이 필요한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중간중간 이 배당주를 팔지 않고 계속 모아서 배당금으로 월에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들어올 때까지는 버텨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투자가 되는데, 이걸 못 버티고 중간에 팔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 배당주들의 특성상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은행주 이런 것들은 약간 성장주랑 그 주가의 흐름이 다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배당주에 꽂혀가지고 배당금에 꽂혀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가 정말 배당금을, 의미 있는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판단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론적으로 투자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 대신에 성장주 투자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순자산 10억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퇴사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당주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내가 산 가격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의미 있게 자산이 불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선택하시든 일단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어서 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무슨 투자 정보에 솔깃하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퇴사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투자해서 주로 수익을 봤던 건 요즘에는 이제 M7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 주식, 그것도 대형 빅테크 주에서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이 만약에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종잣돈의 일부를 그렇게 좀 성장하는 대형 주식, 회사가 튼튼하고 그렇지만 성장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이것도 너무 단기간으로 접근하시면 좀 안 되고요. 2, 3년 정도 투자의 시간을 줘서 수익을 좀 의미 있게 보실 수 있게, 이런 거를 한 두어 번 하시면 그래도 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런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전에 그런 식으로 2, 3년에 한 번씩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때 자산이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퇴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시되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 그리고 그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그 선택한 방법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적인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기셔서 10억은 만들었는데 퇴사는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는 배당주 투자를 좀 관심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진 자산의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또 역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나눠 가져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게 투자를 해보자 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치면 그런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의 효과를 몇 번 봤으니까, 그래서 자산이 좀 늘어난 상태니까 이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봐야겠다. 부동산으로 치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제 배당주를 통해서 제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나가려고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순자산 10억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순자산 10억을 퇴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투자가 나에게 맞을지,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연령이나 어떤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분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랑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절대 없거든요. 그렇지만 도대체 나는 10억을 만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대충의 방향성이라도 좀 잡으실 수 있는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찾아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어설픈 방송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